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학교 스포츠클럽 전담 기관의 역할 및 전담 발전 방안 모색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게 학교 스포츠클럽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이를 바탕으로 리그 운영이 앞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발전 방안이 요구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먼저 영상을 한 가지 보시도록 할 건데요. 지난 10월 이 행복교육 박람회를 통해서 리그 운영 지원센터에서 학교 스포츠클럽과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확산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이 영상을 함께 보시면 아마 이제 이 성장 과정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성과들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어리석은 세상은 너를 몰라 누에 속에 감춰진 너를 못 봐. 나는 알아 내겐 보여 그토록 찬란한 너의 날개. 겁내지만 할 수 있어 뜨겁게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태양처럼 빛을 내는 그대여 이 세상이 거칠게 막아서도 빛나는 사람은 난 너를 사랑해. 널 세상에 볼 수 있게 날아줘 놀래. 꺾여버린 꽃처럼 아플 때도 쓰러진 나무처럼 초라해도 너를 믿어 나를 믿어 우리는 서로를 믿고 있어. 심장의 소리를 느껴봐 힘겹게 접어놓았던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봄처럼 아름다운 그대여 이 세상이 차갑게 등을 보여도 눈부신 사랑아 난 너를 사랑해. 널 세상이 볼 수 있게 바다처럼 빛을 내는 그대여 이 세상이 거칠게 막아서도 빛나는 사랑아 난 너를 사랑해. 널 세상이 볼 수 있게 날아줘 멀리.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학교 스포츠클럽은 2007년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2012년에는 초중등 교육과정에 반영되며 전면 시행하게 됩니다. 이후 이제 2013년에는 학교 체육 활성화 정책으로서 추진 과제로 선정 발표하게 이르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학교 스포츠클럽이 전국적으로 또 확대 활성화될 수 있는 전담 기관의 필요에 따라 저희 학교 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지원센터가 전담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원센터의 설립 목적은 학교 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효과를 최적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고요.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추진 사업들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사업을 6가지로 저희들은 목적으로 삼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그리고 지역협의체 운영, 연수교육, 홍보 확산, 또 성과 분석 및 여학생 분석, 마지막으로 운영 확대, 체계 구축 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올해 시행되고 있는 몇 가지 사업 중에서 사례 일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연수교육인데요. 과거 이 리그운영지원센터나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교사나 행정가에게 집중되어 있던 연수교육을 학생 쪽으로 이제 확대 시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그지원센터에서 학생 심판 연수, 그리고 스포츠 클리닉, 진로 체험 등을 개최함을 통해서 학교 스포츠 클럽의 교내 리그를 활성화시키고 교사들의 이제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자 시행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전라남도 완도중학교 남학생들이 지난 8월 이화여자대학교 캠퍼스에서 연수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제주도 표선중학교 학생들의 연수 참여 모습입니다. 이제 이 표선중학교의 경우에는 사례를 잠깐 소개드리고 싶은데요. 단순히 연수 교육을 참여해서 이러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라는 측면보다 총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학교 스포츠 클럽 운영의 우수 사례로 소개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표선중학교의 이 지역의 특성상 이 학교는 학교 폭력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무엇보다도 유흥 문화가 발달된 지역의 학교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유흥 문화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다고 이제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연수 교육을 위해서 이 학교를 처음 찾았을 때 이 학생들에게 저는 그러한 점들을 전혀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예의 바르고 모범적이고 착하고 순수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 인터뷰를 잠깐 했을 때 교사의 피드백을 통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그러한 학교 폭력 비율이 굉장히 높고 학부모와 함께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적은 이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체육교사로서 또 담임교사로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 방안으로서 이제 학교 스포츠 클럽을 활용하셔서 정말 그 수당 없이 본인들의 물질적인 것, 뭐 시간적인 것, 기타 등등 모든 부분들을 투자해서 아이들과 1년여의 시간 동안 거의 합숙에 가깝게 생활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학교 스포츠 클럽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학교 폭력의 양적 감소에 대한 효과도 있었지만 질적 성장의 효과를 더 강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선후배 간에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고 지켜주려는 노력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고, 무엇보다도 체육 활동에 있어서 기능 향상은 물론이거니와 타 교과, 주지 교과목의 성적 역시도 향상되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이제 덧붙이자면, 과거에 이제 그 스포츠 진로라고 하면 아이들이 보통 운동선수를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학교의 다양한 이런 교육적 체험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는 심판, 뭐 운동 처방사, 코치, 감독, 기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포츠 진로들을 모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홍보 사업의 사례 일부분입니다. 지난 10월 일산 킨텍스에서 행복교육 박람회를 진행했는데 이곳에서 이제 저희 리그운영지원센터에서 나에게 학교 스포츠 클럽이란 무엇이다? 라는 질문의 이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사, 그리고 학부모, 행정가 이르기까지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재미있게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거기서 가장 이제 많이 나온 답변들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스포츠 클럽이 아이들에게도 즐거움이고 행복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교사나 학부모, 행정가들에게도 이 학교 스포츠 클럽은 바카스와 같은 존재이고 또 공기와 같은 존재이고 삶의 소중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교육적 성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스포츠를 통해서 3대가 함께하는 효실천 행사 등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스포츠 클럽은 이러한 시행 과정들을 통해서 괄목할 만한 성장들을 이루었는데요. 특히 2007년 8.1%를 나타냈던 학생 등록률은 2013년에 54.8%로 급상승하면서 2014년 그리고 2015년도에 이어서 꾸준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행 종목에 있어서도 2013년에 비해 2016년의 경우는 24개 종목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양적 성장 이외에도 이 학교 스포츠 클럽은 2015년 이 참여자 대상 평균 만족도를 조사했을 때 과거 그 만족도에서 학생들의 경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는데 2015년의 경우에는 학생, 학부모, 지도자 세 개의 대상 모두에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가장 의미 있는 성과로서 교육적 성과를 들 수 있겠습니다. 아이들은 이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을 통해서 교우 관계를 비롯해서 자신감, 인내심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현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이 교육적 성과를 다룬 여러 가지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도 인성교육이나 학교폭력 예방 및 감소, 그리고 심리적, 사회적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성장 이면에 아직도 학교 스포츠 클럽은 장소나 시설 또는 지도 교사들의 업무량 증대 및 참여 부담, 예산 부족 등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지원센터의 정책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전담 기관이 요구되며 무엇보다도 역할 재정립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어서 이제 역할 및 발전 방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현황 및 발전 방안을 4가지로 분류를 해 보았습니다. 먼저 자생력 제고입니다. 현재 이 학교 스포츠 클럽에 소속돼 있는 학생들의 경우 초, 중, 고등학교 학생 회원이기 때문에 부모의 재정적 지원에 온전히 의존한 상태로 이 리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의 기여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예산이 지급되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그 선진국들의 사례를 검토해 볼 때 수익자 부담의 회비 형태라든지 또는 다양한 형태의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이벤트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지원 클럽 대상에 대한 확대, 그리고 동일한 예산 지급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과정이나 결과 평가 등을 통한 차등 배정의 추진이 요구되겠고,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완전 개방형의 지금 예산을 하달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학교 스포츠 클럽만을 운영하는 클럽 또는 대회에만 참여하는 클럽 또는 두 가지를 병행하는 클럽, 각각의 특성에 따른 선택적 예산 하달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2007년 시범 사업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이 담당 지도자나 장학사들의 이 과중한 업무, 그리고 이에 대한 보상 체계가 미흡하다라는 문제점인데요. 이에 따라서 이 지도자의 수업 경감이나 또는 해당 행정가들에 대한 행정 업무 분담 등이 선행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인사 이동 시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고, 여기에 덧붙여서 교사나 또는 행정가 개인의 전문성 제고 노력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기관 또는 전담기관 또는 조직의 차원에서 연수 진행이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들을 위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활용한 컨설팅단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 일원화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있고 종목별 단체들이 주관하고 이 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운영 사항에 대한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지원 시스템에 혼란을 많이 갖고 있다고 문제점들을 제시를 하고 있으세요. 또 지역이나 종목,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일관된 리그 형태로 인해서 사실 이 농어촌 지역이라든지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리그 운영에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독자 개최로 진행되고 있는 대회들을 통합형 단일 주최 개최가 요구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이 대회 운영이나 규정 선진화에 있어서 양적인 발전보다는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대상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 운영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교육적 숙박 및 환경 조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참여 방식 및 운영 체계 개선입니다. 현재는 이 종목별, 연령별, 수준별 이 경기 수준이 분화되어 있지 않고 또 학교 운동부를 통해서 대부분 선수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한계점이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국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들의 종목이나 또는 수준별 개최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추진 주체 단일화 및 협력 주체 간의 역할, 재정립이 요구될 수 있겠습니다. 또 앞서 강조됐던 것처럼 현재는 이 협력 단체들에 있어서 특히 홍보 부분이라든지 운영 부분에 있어 상업성을 띠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아가서 교육적 마인드를 갖춘 단체로 승인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담기관 차원의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지원센터 말 그대로 이 지원이라는 조직명 때문에 사실 이 리그 운영 지원센터에서는 주변적 역할밖에 하지 못해서 이 지속성이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체계가 매우 미흡했고요. 중소도시나 농어촌 학교의 경우 운영 여건이 열악한 것뿐만 아니라 우수한 지원 인력을 지원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는 전국 규모의 전담기관 또는 조직 설립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교별 1교일 스포츠클럽 정착에 대한 부분은 원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온라인 모바일 시스템 개발 및 활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학교 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지원센터에서는 이 리그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이에 대한 연수교육들을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지만 교사들의 경우 교육청 제출용과 또 통합관리 시스템 제출용 으로 이중화 작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따라서 사용자 중심의 운영이 요구되겠고 현재 PC 기반의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에서 이제 스마트폰 기반의 통합관리 시스템이 요구되며 특히 이제 검토해 보면 좋을 부분이 미국의 이 맥스프랩스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서 한국형 맥스프랩스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참여 대상 확대입니다. 학교 스포츠 클럽은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또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체육 교육 현장의 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현재 여학생이나 또 소외계층 대상의 이 스포츠 활동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고요. 예산은 측정이 되어져 있지만 이 사업 과정에 대한 활동 점검 그리고 효과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더 그 실행이나 계획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학생 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지도 방법, 신규 사업, 컨텐츠 제공 등이 요구되겠고 여기에 덧붙여서 예산을 지원할 시 이 여학생에 대한 비율을 일정 수준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스포츠 바우처 활동 협력 기관 간의 추진체 연결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고 무엇보다 앞서 한계점으로 제시됐던 것처럼 이 활동 점검이나 효과 분석을 통한 재정 대비 성과 제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잠깐 발표드린 이 발전 방안만으로는 이 학교 스포츠 클럽의 발전이나 한계점을 극복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부족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되어져 있는 각 기관들의 긴밀한 협력 체제 구축이나 정책 및 제도 개선, 또 현장 연구, 사례 나눔 등의 실천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사나 장학사, 열정이 있는 누군가 한 사람에게만 의존해서 가기에는 그 지속성과 발전성에 있어서 어려움이 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교육 현장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 모두의 열정과 열심이 선행이 되고 전제가 될 때 이러한 발전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리그 운영 지원센터도 아이들의 교육적 소망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이 리그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교육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여기 스포츠 사역을 전공했기 때문에 교육학회는 한 번도 온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오라고 하시는데 또 토론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약간 업돼 있고 그래서 청심환도 좀 먹고 그래야 되는데 좀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 이제 박지영 박사님께서 이제 발표를 해주셨는데 근래 들었던 발표 중에 가장 차분하면서
목소리가 또 굉장히 또 좋으세요. 그래서 듣는 내내 굉장히 설득력 있게 좀 많이 들려갖고 좋았습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그 박지영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원고에다 다 이제 기술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프로그램 평가와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이제 스포츠 클럽과 관련해 갖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국가 사업이고 정부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정부 관점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거든요. 또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학회 일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외부에서 클럽 관련된 거를 평가하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이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평가 범주 같은 것들을 알고 계신다면 상당히 도움 될 것 같아서 오히려 그걸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래서 사실 토론은 별로 안 좋아해요. 발표는 제가 사전에 그냥 딱 준비해 갖고 시나리오 짜 갖고 이제 리허설 해 갖고 오면 되는데 토론은 이미 준비해 갖고 왔는데 와서 생각이 바뀐 겁니다. 제가 그래서 뒤에서 또 다시 준비하고 다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말이 버벅거리거나 그러면은 제가 지금 바뀌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평가할 때는 크게 네 가지를 보거든요. 첫 번째가 효과를 봅니다. 효과. 그러니까 그 효과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효과라고 얘기하라고 해갖고 이제 듣기 어색하시겠지만 효과라고 하겠습니다. 열이 났는데 감기약을 먹었다. 근데 열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 감기약은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겠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프로그램을 평가할 때는 가장 우선적으로 효과를 봐요. 이게 효과가 있냐 없냐. 그래서 학교 스포츠 클럽이 과연 어떤 효과를 지향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박지영 선생님께서 쭉 말씀하셨어요. 뭐 대인관계의 문제, 폭력 감소, 뭐 여러 가지 것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얘기하고 출범된 그런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정부 입장에서 뭐가 제일 관심이 있을까? 사실은 이게 이제 촉발됐던 가장 큰 계기는 학교 폭력이었거든요. 학교 폭력이 심해지니까 이거 감소시키려고 신체 활동으로 가자. 약간 이런 이제 기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 주시는 것도 괜찮은데 정부 입장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학교 스포츠 클럽이 추구해야 될, 달성해야 될 효과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직 체육계 내에서는 총체적으로 합의된 바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점이 일단 문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프로그램을 평가할 때 효과 다음에 보는 게 이제 효율성입니다. 효율성이라는 건 뭐냐? 들인 노력에 비해, 그러니까 들인 노력과 얻은 결과의 비율이 높은 상태를 말해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효율성이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는 효율성이 있다 없다라는 이제 쪽으로 이제 많이 설명을 하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기업이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도구가 전략이라는 겁니다. 경영 전략. 그러니까 정부가 국가를 운영하는 데 사용하는 게 뭐냐면 정책이에요. 그래서 정책은 정부가 바라는,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국민에 대해서 바라는 단 하나의 목표, 그러니까 행복한 삶이겠죠. 행복한 삶을 지향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반영한 정책을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국가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러니까 적은 돈을 들이고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당연히 선택하겠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스포츠 클럽, 학교 스포츠 클럽이 과연 이 정부가 들이는 돈에 비해 얻는 효과가 이렇게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그걸 검증을 사실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검증들이 사실 없다 보니까 정부한테 우리 입장에서 섹시하게 이걸 어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거 니네 또 선택해야 돼. 그래서 이제 정확한 정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학교 스포츠 클럽에 그 지원되는 정부 지원금이 줄고 있대요. 그러니까 줄고 있는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잘 모르겠대요. 일선에도 그렇고 연구자들도 그렇고. 한번 제가 볼 땐 효율성의 차원에서 얘들이 이런 어떤 섹시한 어필 같은 것들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닐까. 이 두 번째 차원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평가 요소가 뭐냐면 건전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운드니스라고 해갖고 그 카지노 사업 같은 거 국가가 왜 카지노 사업을 운영하냐면 그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세수가 효과거든요. 세수 유입이. 근데 이게 또 좋은 게 효율성도 좋습니다. 건물 하나만 지어놓으면은 그냥 앉아서도 계속 세수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효율성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건전성이 확 떨어져요. 도박 중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우리 체육계에서도 이런 걸 운영하고 있죠. 대표적인 게 스포츠 토토입니다. 토토는 뭐 효과도 좋고 효율성도 좋은데 건전성이 확 떨어져 갖고 이거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인식들이 많다는 거죠.
학교 체육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학교 이제 체육 분야와 관련해서 또 이제 건전성에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 운동부 모델이에요. 이게 되게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효과도 별로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학교 운동부가 지금 효율적이냐? 효율적이지도 않아요. 더 큰 문제는 건전성이 확 떨어집니다. 이게 승부조작, 그 경쟁이 너무 과열되니까 뭐 부정이 막 벌어지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학교 운동부를 향후 이제 사양되고 있는 이런 모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클럽 기반의 우수선수 양성 체계를 자꾸 주문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이면에는 그런 건전성의 어떤 요소가 있다라는 얘기죠. 왜 학교 스포츠 클럽 얘기하면서 건전성 얘기를 하느냐? 그 학교 스포츠 클럽이 지금 그런 건전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두 가지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가 어설픈 운동부화예요. 그러니까 전국 대회에 출전하면서 그 지원금을 받고서 대회 나갈 애들한테만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약간 우쭐하면서 약간 이 과거에 운동부가 답습했던 일들을 조금씩 따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경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클럽 자체에 지금은 굉장히 건전성이 좋은데 건전성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 뭐 그런 거고요. 마지막 평가 요소는 이제 제가 제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요. 확장성입니다. 프로그램에 확장성이 있어야 돼요. 확장성이 가능하려면 두 가지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첫 번째가 지속 가능성이에요. 지속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한국 체육계는 시스템이 없어. 지금 현 정부는 인사 시스템이 없어. 막 그래. 시스템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그 시스템이 뭐예요? 그러면은 답을 잘 못하세요. 많이 사용하는데 정확한 규정을 모르는 그 개념이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라는 거는 사람이 개입하는 거 없이 잘 운영되게 만드는 장치예요. 그럼으로써 한 개인이 미래의 행동을 기획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게 뭔 소리인데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과거에 한번 은행을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은행 가면 진짜 속된 말로 돗대기 시장 같지 않습니까? 내 순서가 언제 올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청원 경찰이 막 있고, 거기 줄 서시라고, 거기 새치기 하지 말라고 다음 막 이런 상황이었다가, 이게 이제는 이런 풍경을 볼 수가 없죠. 왜요? 번호표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번호표를 뽑고 난 다음에 내 앞에 20명이 있어요. 그럼 한 30분 걸리겠구나. 그럼 내 다음 행동이 기획이 돼요. 커피 한 잔 마시고 와도 되겠네. 청원 경찰, 그러니까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없죠. 그런 게 시스템이거든요, 한마디로. 학교 스포츠 클럽 아까 이제 지적도 하셨지만, 학교 스포츠 클럽의 성패는 지금 현재 누구에게 달려 있냐? 교사에게 달려 있어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시스템입니다.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좋은 교사 만나면 땡 잡은 거고요. 나쁜 교사 만나면은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결국 이거를 뜯어 고쳐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시스템 도입이라는 거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건데요. 아까부터 계속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데, 연계성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9살짜리인데 스케이팅 보드를 엄청 잘 타는 애가 있다고 그래요. 진짜 선수 축구로 타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만약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신체 활동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 다음 단계로 어디로 연계가 돼야 될까요? 지금은 운동부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동부 사양 모델이거든요. 더 이상 섹시하지가 않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얘들은 이제 지원 안 하겠다라는 식의 속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아이들, 학교 스포츠 클럽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그리고 그 능력을 이렇게 발휘하는 아이들이 그 다음에 어디 갈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계성이 확보가 돼야지 확장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지속 가능해지고. 그래서 가까운 같이 지역 스포츠 클럽으로 가고, 거기서도 잘하면 너 여기 근처에 전문 스포츠 클럽 있으니까 거기로 가봐. 거기서도 잘하는 애가 결국에는 어디로 갑니까? 지금 현재 국가대표를 양성하는 시스템이 편입이 되는 거죠. 이런 연계성이 갖춰질 때 이게 확장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프로그램 평가를 하는 크게 4가지 요소를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학교 스포츠 클럽이라는 거는 저희 체육계의 굉장히 큰 자산이에요. 자산입니다. 여러분, 엘리트 스포츠를 키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많은 엘리트 선수들이 아니라 뛰어난 한 선수예요. 그래서 엘리트입니다. 엘리트라는 뜻은 신에 의해 선택된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김연아가 시스템에 의해서 나온 그 선수가 아니에요. 그 선수는 진짜 타고났어요. 박태환도 그렇고 타고난 아이들입니다. 이런 애들 한 놈만 있으면 먹여 살립니다. 엘리트는. 그런데 왜 학교 스포츠 클럽이 중요하냐?
그런 아이들을 발굴해낼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내가 그런 걸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모르고, 그걸 잠재력이라고 하죠. 잠재되어 있는 힘이 발현될 수 있는 공간, 기회들을 자꾸 마련해주고 거기서 우리가 픽업을 해내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남상호 박사님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네네, 끝났습니다. 예. 깜짝 놀랐습니다. 저 지금. 예,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한국 그 스포츠 클럽이 굉장히 큰 우리에게 자산이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키워나갈 자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 박지영 박사님 원고를 받았고요. 제가 박지영 박사님께 전화를 한번 드렸었어요. 그래서 좀 비판적인 얘기가 많을 텐데 박사님에 대한 비판이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 주십사라고 먼저 예의를 갖춘다고 갖추었습니다. 또 발표자이고 연구자이기 전에 이면서 동시에 저희 큰애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스포츠 클럽에 환장해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학부모 입장도 좀 들어간 의견이 있다고, 좀 주관적인 의견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저 토론 의뢰를 받았을 때 제가 이제 전공이 원래 저는 특수체육인데 장애 학생들의 체육 활동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이 소개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토론자가 주제자를 넘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거는 원고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원고에 썼는데요. 많이 아실 거예요. 뭐 짬뽕 1, 2, 3, 4 와리가리 뭐 이런 얼음땡 이런 거 많이 아실 텐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와리가리라는 게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공 하나 놓고요. 2포스트 정한 다음에 공격자는 왔다 갔다 하면서 점수 얻는 거고요. 수비자는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공 맞추는 거예요. 테니스 공으로.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셔틀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예, 20m 셔틀런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비자는 던지는 물체 조작 능력을 놀이를 통해서 완성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공격자는 심폐지구력 운동과 그다음 민첩성 운동이 운동 체력이 향상됐던 그러한 놀이였던 것 같아요. 시대가 변하면서 지금의 스포츠 클럽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세련화되고 정형화되고 또 어쨌든 간에 체계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어서 굉장히 보기는 좋은데요. 한편으로 걱정되는 건 뭐냐면은 과거에는 어쨌든 간에 자생적으로 아이들이 놀이를 만들고 즐기고 참여할 수 있었다면은 지금은 정책적이고 조작적인 환경이 아니면 우리 학생들이 스포츠 활동에 노출되기 힘든 그런 슬픈 시대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즉 학교에서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면 학생들의 어떤 참여가 굉장히 저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대를 지금 이제 교육 현장은 이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2007년을 기점으로 해서 스포츠 클럽 제도가 활성화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발표하신 박지현 박사님의 원고를 보니까 저는 대체적으로 수긍은 하기도 합니다만 몇 가지 좀 더 첨언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 싶다면 첫 번째가 이 학교 정규 교과 체육 수업하고 연계성을 가질 수는 없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졌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 체육 수업에서는 지금 교육과정 다 아시겠지만 뉴스포츠가 많이 들어와 있죠. 그런데 오히려 스포츠 클럽은 전통적인 스포츠 클럽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는 뉴스포츠로 해서 킴볼이니 디스크 골프니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 스포츠 클럽 가니까 농구하고 축구하고 야구하고 배구를 해요. 물론 다른 것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럼 이게 각각 가만 생각해 보면 주객이 좀 전도된 것이 아닌가. 정규 체육 수업에서는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위해서 스포츠를 과거의 전통적인 스포츠에서 벗어나서 뉴 스포츠 활동을 권장하고 있는데 스포츠 클럽에서는 과거의 전통적인 스포츠를 활동을 하는 이유는 뭘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었고요. 그거는 결국에 정규 체육 수업하고 그 다음에 스포츠 클럽과의 연계성이 좀 결여되어서 생긴 현상이 아닐까. 그래서 앞으로 그 목적 부분에서 스포츠 클럽에 대한 정책적인 방안에서 결국에는 정규 체육 수업과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리그 제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굉장히 이거는 학부모로서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연구 결과나 어떤 연구물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리그를 지역 단위로 이렇게 가죠. 시군구 단위에서 시도 단위, 전국대로 올라가는데 지역 예산 탈락하니까 안 하더라고요. 이게 다른 데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리그 지역대회 딱 탈락하니까 끝. 그래서 야 저희 애 보고 저희 애는 이제 야구 때문에 그 프로야구 응원가 익히느라고 음악 점수가 올라간 희한한 아이인데 야구에 아주 환장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야구에 미쳐서 이제 티볼부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하냐 했더니 지역 대회에서 예선 탈락을 했대요.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선생님이 나오지 말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과연 스포츠 클럽의 그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정말 준 엘리트 스포츠인들을 양성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그게 맞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생활체육 참여율을 확대하고 저변 확대를 위한 목적이었다면은 리그를 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리그를 하고 나서 성적과 상관없이 계속 활동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리그 결과 상관없이 추진하는 학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안 하는 학교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책을 수립하시거나 하실 때 이 지속성에 대한 여부도 평가 그 항목에 하나 도입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용 문제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스카우트 활동 같은 경우에 완전히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 그래서 참가자가 100% 부담을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은 당연히 자기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이니까 자기 돈 내고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 체육 활동을 이끌어가는 참가를 독려하기 위해서 과연 자기도 자비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되실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아직까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예산 지원 부분이 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저는 견해가 다른 게 차등 배분은 저는 좀 반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열심히 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다른 인센티브는 필요할 수 있겠지만 예산이라든지 기타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럼 열심히 한 사람과 열심히 안 한 사람을 차등 배분하겠다는 얘기는 교사 봉급을 수업 열심히 하신 분 더 주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성과급이라는 뭐 제도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은 좀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대략 그 정도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교사의 이제 수업 부담이나 장학사의 업무 부담 경감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중학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이 수업 스포츠 클럽 때문에 만약에 대회를 나가거나 하시다 보면 이제 결보강 처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대강을 들어오시는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불만이 많으시죠. 저 사람은 뭔데 지 수업도 안 하고 맨날 대회 행사 나가갖고 수업을 내가 뭐 뒤집어 쓰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느 체육계에서만 이제 인식할 부분이 아니라 교육계 전반적인 어떤 그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인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관리자분들과 동료 교사들과의 어떤 교직 문화 속에서 어떤 인식을 갖고 그 스포츠 클럽 활동을 전개하는 선생님들을 도와줄 거냐에 대한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발제하신 원고는 이제 설명 그 정도 드리고요. 이제 장애 학생들의 체육 활동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언급을 하자면은 전국에 약 8만 8천 명 정도의 장애 학생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약 70%가 일반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일반 학교에 다니는 스타일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장애 학생들끼리만 학급을 구성하고 있는 특수 학급의 형태가 있고요. 일반 학급에 한두 명씩 입급이 되어 있는 그런 학생들의 형태도 있습니다. 스포츠 클럽 활동을 할 경우에 이 장애 학생들의 체육 활동에 있어서는 굉장히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게 특수교사 선생님들은 체육을 모른다고 해서 장애 학생들 체육 활동을 지도를 못하고 계시고요. 또 체육 선생님들은 장애 학생들이 부담되니까 또 이렇게 적극적인 지도가 좀 결여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 교직 문화에서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상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체육교사와 특수교사 간의 협업이 좀 필요하다라고 협력체계 구축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 장애 학생들의 체육활동 지도를 위해서 2008년부터 전국에서 체육 선생님들이나 희망하시는 분들 200명을 대상으로 교사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합체육 수업에 대한 매뉴얼도 이미 개발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연수를 지금 매년 여름방학 때 국가대표 시설인 저 경기도 이천의 장애인 체육 종합훈련원에서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연수비 안 받고 5일 동안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홍보활동 같긴 한데요. 그런 부분에 오셔서 선생님들께서 연수를 받고 느끼시는 부분이 뭐냐면 장애 학생과 일반 학생으로 나눠서 생각을 했던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수준이 낮은 학생과 수준이 높은 학생들을 어떻게 한 클래스 내에서 지도할 것인가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애가 있어도 어떤 장애에 상관없이 일반 학생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을 할 수 있다면 이 학생은 장애 학생으로 신체적인, 정신적인, 인지적인 측면에서 장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활동 면에서는 장애인이 아니라는 거죠. 특수체육 대상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언급하시는 게 남녀 혼성에 대한 얘기를 하시듯이 장애 학생을 장애인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 활동에 적합한 사람인가 아닌가, 수준이나 기능을 위주로 편성을 하셔서 수준이나 기능의 문제가 그 수준이 낮은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이고 높은 학생들이 어떤 흥미로운 활동을 제공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면 굳이 장애 학생들이 활동에 참여하더라도 큰 부담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드려야 될 말씀은 더 많은데요. 시간 지키기로 약속했으니까 일단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